파이썬 6장 리스트입니다. 저희가 5장 함수를 배우면서 마지막 함수 영상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성적을 입력받아서 정렬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프린트하면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R, 기타 사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2개 이상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때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잘 해놓으시면 랭귀지 언어 다른 거를 배우실 때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약간의 문법만 다를 뿐이지 컨셉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혹시나 문제별로 어떠한 랭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기를 탄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일단 일반 변수와의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염두하시면서 비교하시고 또 예제가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서 유사한 점, 차이점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바로 앞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에요. 여러 개. 자, 일반 변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문법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봤지만 이렇게 꺽쇠가 열리고 꺽쇠가 닫히게 되고요. 이 안에 이제 값들이 있을 때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 또 리스트의 이름 다 그 데이터가 추측이 되도록 어느 정도 데이터하고 연관성이 있도록 이렇게 리스트 이름도 지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cores라고 했어요. 어떤 점수인가 봐요. 그래서 점수가 2개 이상의 데이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워드 파일 한번 열어주시고요. 워드 파일에 보시면 저희가 이미 한 달 넘게 배우면서 함수가 무엇 있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를 한번 찾아가 봐 주세요. 그래서 함수 보시면 일단은 대략 15개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도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겠지만 저희가 함수라고 하는 거 따로 독립적으로 만약에 쓰자면 리스트를 배우시면서 어펜드라고 하는 함수가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그래서 뭔가 리스트 뒤에 붙일 때 그리고 그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시킬 때 이런 함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변수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변수는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붙이면서 하는 것이고,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가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리스트에다가 효율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예약어일 수도 있죠. 예약어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예약어겠죠? 어,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signment operator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요거를 안 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데 이게 자꾸 따라오네요.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예약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예약어 요거 한번 볼까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저희가 꺽쇠
열리고 닫고. 자, 요거는 뭐라고 했죠? 일종의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로 요거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예약어입니다. 그죠? 예약어죠.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미 알고 있는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렇게 수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약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 혹은 요거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변수. 사실 여기에 다 걸쳐 있는 거죠. 문어발처럼.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쓸 때는 이런 꺽쇠가 필요한데 이 꺽쇠는 사실 이해하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쭉쭉 넣으셨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리스트는 하나의 이름을 공유해서 자료의 조작이 편리하죠. 별도의 이름을 가지니 조작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앞서 뭐 점수가 있었어요. 근데 35점, 50점, 60점. 근데 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인테저인데 그거를 각각의 변수에다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면 굉장히 코드도 길어지고 가독성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래머가 이제 코드를 확장시킬 때 어떤 변수가 어디에 있었지 요거를 참 난감해요. 그죠? 그런 경우에 리스트는 아까 이름이 딱 하나였잖아요. 리스트, 그죠? 하나의 이름을 공유해서 자료의 조작이 편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 그 점수를 다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의 이름은 다 스코어예요. 스코어. 자, 근데 리스트의 이름은 동일하게 스코어인데 어떻게 하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인덱스,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자, 그때도 역시 이런 꺽쇠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꺽쇠가 열리고 닫히고 다시 꺽쇠가 그런 식으로 꺽쇠가 딱 열리고 닫히고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스코어에서 0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뽑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리스트에서 32 요게 이제 scores 꺽쇠 이거 꺽쇠가 사실 인덱스거든요. 인덱스 0, 인덱스 1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꺽쇠를 이용해 가지고 꺽쇠는 사실 인덱스예요. 전문용어로.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리스트의 특징은, 자, 리스트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 자, 사실 저희가 요즘에 빅데이터 하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데이터 타입도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 퀄러티도 달라지고요. 퀀터티, 퀄러티. 다. 아무튼. 근데 그런 빅데이터일수록 사실은 데이터를 잘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인터프리터 언어인 파이썬, R, 뭐 나중에 C, C++, 자바, 기타 등등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시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결국에 자료 구조거든요. 파이썬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이제 데이터를 차곡차곡 넣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면 지금까지 몇 개의 데이터가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는 leng이라고 하는 함수로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함수의 마지막 예제로 제가 약간의 일부러 예습 삼아 넣어드렸는데 성적을 이제 입력을 하면 뒤죽박죽 이제 크고 작고가 막 돼 있는데 만약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는 저희가 1차원 말고요. 2차원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2차원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리스트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나와야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리스트의 차원도 증가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의 특징은 다음 페이지와 같고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진도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스마트폰도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사진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 찍은 거가 사실 쌓이면 학생분들이 우연히 이제 사진첩을 보시다가 아무래도 몇 번이라도 또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생각보다 그 뭐 아이캠퍼스라던가 뭐 본인의 컴퓨터까지 켜고 강의 자료를 보는 것보다 아주 빨리 그 사진첩에서 본인의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시는 거는 부담이 없어 하세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백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문자열을 가진 리스트를 생성하며 그리고 인테저 값들을 가진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리스트라고 하는 예약어를 그냥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파이썬에서 클래스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클래스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데이터 나만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실 문자열, 뭐 숫자, 뭐 실수형, 뭐 요 기타 등등 문자 요런 데이터형은 음, 스탠다드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죠. 그리고 리스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존의 데이터 구조에 저장될 수 없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하영 교수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제 이름, 그죠? 그 다음에 뭐 제 강의 클래스, 그 다음에 제 휴대폰 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저의 객관적인 정보는 저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오하영 교수가 뭐 표현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수업을 하실 때 뭐 주로 그 그림을 많이 그리신다. 내지는 뭐 오하영 교수는 어, 꼭 제때 점심을 먹는다. 기타 등등 어떤 액션이 있을 수도 있죠. 꼭 보이지 않는 객관적인 데이터 말고 오하영 교수라고 하는 객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 기존의 데이터 구조로는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고양이라던가 강아지라던가 뭐 와플 기계라던가 기존의 뭐 어, 아주 쉬운 그 예시들, 커먼 센스한 예제들 보면 클래스에서 그런 어떤 오화형, 뭐 동물, 뭐 또 와플 기계, 뭐 안경, 기타 등등 뭐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객체들을 클래스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쩐 단순한 숫자, 뭐 문자열,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데이터형으로만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액션과 동적, 정적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클래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막강한 데이터고요. 데이터 구조고요. 나중에 저희도 이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쉽게 쓰라고 저희가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파이썬 프로그램 팀이 예를 들면 이렇게 리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백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가로 열고 이러면 사실은 내부에 존재하는 리스트 클래스가 호출이 되게 돼요. 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스퀘어 블랭킷 꺽쇠 열고 닫고 요거를 딱 하시면 공백 리스트가 생성이 돼요. 문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백 리스트 생성.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리스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예제부터 보시면 이 리스트의 이름은 리스트 1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 한번 볼게요. 리스트를 생성을 하긴 하는데, 어, 문자, 그죠? hello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생성하고자 싶은 문자열을 이렇게 넣고, 역시
또 다른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 2라고 했고, 얘 같은 경우 또 다른 세 번째 리스트니까 리스트 3이라고 했고, 만약에 숫자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를 가지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파이썬에서 for문이라고 하는 반복문 쓸 때 range라고 하는 함수랑 같이 맞물려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스트에도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같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는 항상 가로가 열리고 닫긴댔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가로가 열리고 닫혔어요. 가로가 2개 열리면 2개 닫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2개의 함수가 혼합돼가지고 리스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게 리스트 3이죠.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클래스로 호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스퀘어 블랭킷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같은 변수 이름인데요. 이 리스트를 만들 때 오른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생성 예약어 혹은 리스트를 생성하되 안에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들을 콤마로 구분하거나 그죠? 혹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요, 너무 쉽지만 너무 중요하고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랭귀지마다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파이썬은 리스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슬라이드 찍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뭐 리스트를 만들자라고 할 때 이 방식으로 하든 이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참에 저희가 한번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 여기다가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공백 리스트부터 인테저, 문자열, 스트링 다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더 복잡한 리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리스트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앞서는 리스트 안에 숫자만 쭉 넣는다거나 문자만 쭉 넣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합 자료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보시면 때로는 숫자, 문자열, 소수점 이런 식으로 혼합 자료형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고요. 요거를 만약에 C에서 만들겠다. C 프로그래밍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로 그 데이터 타입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저장하는 문법이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겠죠. 근데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쉽게 혼합형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 적합한 언어 중에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안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 그래서 맨 겉에 있는 꺽쇠 안에 리스트 열리고 닫고 열리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리스트 안에는 또 문자열 숫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규칙성은 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있고 맨 안에 리스트에는 이런 식으로 혼합형 자료형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복잡한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OX 문제에서 리스트는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 타입 구조다. 틀리죠?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거는 숫자만 쫙 저장하거나 문자만 쫙 저장하거나 이렇게 일관성 있는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리스트는 헤테로지니어스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그래서 혼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영어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서 헤테로 지니어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마다 그 혼합 자료형이 뭐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효율적으로 빨리 코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요.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로부터 리스트, 입력 받을 때마다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그죠? 성적의 평균을 구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의 숫자를 계산해서 출력해보자. 자, 학생분들 모두 이거 지금 바로 코딩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컴퓨테이션 띵킹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해하세요. 분해. 기능별로 분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능별로 분해된 것이 그 자체가 패턴 인식, 즉 포문으로 돌아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뭔지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뭔지 평균,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학생의 숫자를 계산,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이 문제에.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성적을 입력받아서 리스트에 저장하고 평균을 구하고 80점 이상인지 걸러내서 학생의 숫자를 그럴 때마다 카운팅해서 출력한다. 이 과정을 자기가 개인 노트에다가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한번 컴퓨테이셔널 띵킹 차원에서 1, 2, 3, 4 순차적으로 해봐 주시고요. 노트에다가 최대한 슈도 코드를 한글, 뭐 영어, 혹은 플로우 차트, 혹은 파이썬 슈도 코드 문법에 어느 것이든 한번 쭉 표현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거의 99%가 완성이 되게 되면 파이썬에 코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계속 F5를 눌러서 디버깅을 해보시면서 만약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오타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로지컬하게 어떤 그 기능의 문제인지 아니면 변수에 그 순간 매 단계마다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가고 있는지 프린트문을 넣으셔가지고 디버깅을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 점검을 하게 되면 결과는 거의 100%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짠 코드와 제가 올려드린 샘플 코드가 동일한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코드 상단에는 항상 name, working date, subject 항상 써주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립트 러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보시는 시간 이외에도 이 영상에서 제가 간단히 멈추고 미션을 드리면 그거를 꼭 수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개인 노트에 필기하신 것도 사진 찍어서 워드에다가 붙여놔 주시고요. 코드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 완성본도 그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스튜던트를 5명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당연히 5명 아니어도 되고요. 몇 명 고려할지 입력 받아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의 성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성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는 0점이었는데 학생이 이제 입력할 때마다 성적을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에서 사용하기 위한 썸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고 이 변수는 처음에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세 줄은 사실은 데이터 초기화예요. 초기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변수 안에는 오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반복을 몇 번 하는 걸까요? 5번 하는 거죠. 5번. 그래서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은 생략이 돼 있으면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스탑 마이너스 1이죠. 스탑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되면 4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그러니까 5번을 반복하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반복하실 때마다 그 반복될 때의 그 숫자가 요 i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 i라고 하는 곳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부분은 딱 이 부분에다가 프린트문을 추가하셔서 i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이 i라고 하는 것에 0,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적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적을 이제 입력을 받게 되면 어, 리스트에다가 그거를 어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지금은 비어 있는데 성적이 입력될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적을 매번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더해 놔야 되죠. 스코어 썸에다가 더해 놓는 거예요. 밸류를.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문장은 뭐랑 같다고 그랬나요? 네, 스코어 썸 더하기는 어, value. 요거는 사실 뭐랑 같다고 그랬죠? 네. score 더하기는 value.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스코어를 value에다가 여기 잘 보세요. 사실 요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 는 오른쪽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0 플러스 처음에는 성적이 10이잖아요. 그럼 0 플러스 10은 10이죠. 그 10이 스코어 썸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스코어 썸이 처음에는 이렇게 0이었다가
한 번 포문이 돌면서 10이 되고요. 한 번 다시 포문이 돌면서 이거하고 이거 더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0 더하기 10 더하기 20이죠. 10 더하기 20이죠. 왜냐면 0은 어차피 10으로 업데이트가 되어버렸으니까 10 더하기 20에서 30. 그 다음에 30 더하기 60. 그쵸? 그럼 90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맨 마지막 스코어썸을 바탕으로 최종 스코어썸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비전, 그죠? 나누기 표시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 나누기 랭스가 뭐였나요? 랭스. 랭스라고 하는 거는 길이를 구해준댔죠? 그래서 스코어 리스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 고려되어 있느냐, 점수가 몇 개 있느냐를 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코어의 길이만큼 또 계속 검사를 하면서 만약에 스코어 특정 i라는 부분이 80점과 같거나 80점과 같거나 높으면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이것도 하이 스코어 스튜던트는 하이 스코어 스튜던트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걸러내는 거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의 숫자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 예전에 푸실 때 아시겠지만 문제를 자세히 읽으시고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가 옛날에도 뭐 수학 풀 때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코드상에 저희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이니까 잘 표현이 됐는지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적의 평균, 스코어, 그 다음 80점 이상인 사람 몇 명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예제는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떤 빅데이터를 원 전공에서든 아니면 복수 전공에서든 어떤 다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내준 과제를 파이썬으로 하실 때 데이터가 이제 많을 때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리스트 안에서 연산을 다양하게 해보고 출력해 볼 수 있다는 거. 또한 리스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방법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리스트에서 만약에 특정 부분만 엘리먼트만 뽑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쓰게 됩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에서 하나의 요소를 연산자를 통해서 참조 접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그 리스트에서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 스코어 블랭킷 이런 식으로 꺽쇠 열고 닫고 하되 이런 식으로 그 첨자를 명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0 알겠죠? 요게 바로 참조, 접근 아니면 추출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있는데 사실 리스트라고 하는 거 각각의 엘리먼트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인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0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부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왜 교수님이 1이 아니고 0부터 시작하나요? 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공학에서는 사실은 특정 하드웨어의 어떤 그 역사의 일부분 때문에 하드웨어 그 메모리 주소에 대한 일부분의 어떤 역사 때문에 일종의 약간 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메모리 상에서 접근할 때 메모리 주소가 이제 0을 고려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16진수, 뭐 아스키 코드 기타 등등을 고려할 때 0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좀 중요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왜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첫 번째 숫자는 1이 아니고 0부터인가 요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작하는 숫자가 대체적으로 커먼 센스가 0이라는 거, 1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맨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수 인덱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어떤 특정인 하나의 엘리먼트를 뽑는다기보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원하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은 다 예하거랑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서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 원하는 요소 하나가 아니면 요소들을 선택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퀘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
3부터 6까지. 그죠? 0, 1, 2, 3이죠. 3. 3, 4, 5.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슬라이싱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탑 마이너스 1이에요. 사실 레인지 함수하고 약간의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레인지라고 하는 요 함수 사용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 안에 이제 인자가 하나 있을 때는 시작이 0인데 내가 인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스타트가 그 인자부터 시작이 되고 끝은 스탑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슬라이싱도 역시 시작부터 스탑 마이너스 1 그래서 3, 4, 5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에 잠깐 추가를 해 봐 주시면 사실은 예약어의 종류 중에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예약어의 종류 중에 이런 식으로 스퀘어 열리고 닫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리스트로 사용될 때는 그런데요. 또 하나 요게 이제 그런 식으로 기존의 리스트에다가 첨자를 가지고 접근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스트든 사실은 기타 다른 자료 구조에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리스트만 고려해 보시죠. 리스트 안에 특정 요소에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약어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안에 줄그로 콜론과 숫자를 조합해서 쓰시면 저희가 이렇게 콜론은 이미 from to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콜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3 콜론 6 이렇게 되면 이거 해석은 3부터 6 마이너스 1까지 뭐뭐부터 뭐뭐까지니까 from 그죠? 앞에 있는 숫자부터 뒤에 있는 숫자까지 이런 식으로 from to로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단독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리스트랑 같이 쓰일 때 슬라이싱 개념이라던가 기타 향후 이제 나올 부분에서 그렇고요. 만약에 어떤 명령어 뒤에서 이런 콜론이 나오면 그 명령어의 아랫부분을 꼭 봐달라. 왜냐면 아직 코드가 끝난 게 아니고 아래 코드도 살펴보고 실행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사실은 요거는 continuous라고 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이거를 어떤 의미로 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뭐냐 하면 from to예요. 그러니까 슬라이싱이죠. 그래서 리스트 안의 특정 요소들을 슬라이싱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해하고요. 잘라낸다는 거죠. 슬라이스 얇게 잘라내는데 하나는 아니에요. 두 개 이상. 예를 들면 뭐 하나도 뭐 from을 뭐 지정을 안 해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스트를 가지고 아리스메릭 기초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리스트를 단순히 합칠 때에는 연결 연산자인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브 히어로, DC 히어로 그랬을 때 모든 영웅들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사실은 리스트 안에 이렇게 문자열이 일관성 있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더하기가 사실은 숫자끼리 있으면 숫자를 더하잖아요. 근데 문자끼리 있을 때 문자를 그냥 쭉 옆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클래스 배울 때 기존에 있는 연산자에다가 내가 기능을 새로 넣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나중에 배울 때 다시 한번 깊게 배울 수 있게 되시고요. 예를 들면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도 예를 들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오퍼레이터 옆에 있는 오퍼랜드가 숫자면은 산술 연산자인데 오퍼레이터 양쪽에 숫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문자열이 왔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술 연산자, 때로는 연결 연산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결론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를 3번 times 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3번 출력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는 length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length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 이름을 넣으면 4라고 이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워드 파일에 저희가 함수 하나 더 추가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length이라고 하는 함수 주로 이제 리스트하고 많이 쓰이긴 하지만 다른 데이터 구조랑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를 이제 살펴봤고요. 리스트에다가 요소를 추가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그 함수에서 마지막 그 성적을 입력받아가지고 리스트에 넣는 그 예제에서도 이미 잠깐 그 예습 삼아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리스트 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 끝에부터 두부, 양배추, 딸기 이런 식으로 추가가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에서 요소를 찾고 싶다. 그런데 어떤 요소가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만 그쵸?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출력을 하고 있다면 연산을 하고 없다면 뭐 연산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가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면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사실 저희가 첫 주에 예를 들면 과일 바구니가 있고요. 그 과일 바구니에 바나나가 있냐? 이런 문장을 할 때 if 그죠? banana in 그 다음에 꺽쇠 열고 과일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일 그룹 내에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in이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고 요 안에 어떤 그 데이터의 그룹이 있는데 요 안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으로 뱉으면은 영웅입니다.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는 2개 이상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위치를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 슈퍼맨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인덱스를 출력해 보시면 당연히 슈퍼맨은 0 자리가 아니고 1의 자리죠. 그래서 1의 자리라고 이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ppend라던가 리스트라던가 또 in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함수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거는 append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dex라고 하는 함수 있었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특정 데이터의 위치, inde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요. 저는 말로만 하고 끝나지만 학생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놔 주세요. 어떤 함수인지 공부하시면서 여기다가 설명 쭉 달아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약어 중에서 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필기를 했을 것 같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in이라고 하는 예약어 이미 사용이 됐었는데 정리는 안 돼 있네요. 그럼 이참에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공부하다가 빠뜨렸다 어떤 예약어나 함수 그러면은 종이면은 뭐 볼펜으로 따로 이렇게 그 공간이 만약에 없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워드는 이렇게 그 데이터를 분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예약어는 어쩔 때는 그 for문이라고 하는 것과 예약어 for문이라고 하는 예약어 혹은 조건 예약어랑 같이 사용이 되면서 또는 이거랑 같이 사용되면서 in 뒤에 특정 데이터 그룹들을 고려해서 작업 시 용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어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약어를 잘 아셔야지만 저희가 문제를 좀 가독성이 높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잘 그 코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약어도 많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이제 요소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특정 위치에 있는 항목을 삭제할 때, 특정 위치에 있는 항목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팝 1이라고 하면은 슈퍼맨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제외된, 그죠? 이거가 제외된 나머지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hero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특정 위치가 아니고 특정 엘리먼트 그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커는 삭제가 되고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리스트라고 하는 컨셉과 다양한 함수는 사실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플립 투 러닝을 하시면서 아예 함수 이름을 암기해놔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바탕으로요. 그래야지 나중에 리스트를 다양하게 뭐 넣고 빼고 위치를 돌려받고 그 특정 엘리먼트가 있는지 검사하고 이런 게 아주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를 뺄 때, 어떤 위치를 가지고 뺄 때는 팝이고요. 어떤 요소를 뺄 때에는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리스트에서 특정 위치를 가지고 뺄 수도 있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도 뺄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리스트들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역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럴 때 저희가 기존에 비교 연산자 있잖아요. 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2개의 리스트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오퍼랜드와 오른쪽에 있는 오퍼랜드, 요거는 오퍼레이터, 이건 오퍼랜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자 입장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만약에 숫자라면 두 숫자가 같은지를 검사하는 거고 문자열이라면 그 문자가 같은지 보는 거죠. 문자열이. 근데 리스트가 있다면 이것도 너무 쉽게도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자체를 똑같은지 이렇게 단순히 검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다면 true라고 하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최대하고 최소값을 찾을 때에는 너무 쉽지만 min이라고 하는 함수와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in과 max도 역시 함수에다가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에서 min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리스트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래 비교 연산자에서 이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숫자나 문자열이 아니고 이제 리스트에 쓰게 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리스트도 역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그죠?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산술 연산자. 근데 이 비교 연산자 왼쪽, 오른쪽이 리스트도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 말고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수학이랑 차이점,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거 말고 프로그래밍 자체에서의 특이한 예학어, 기능 이런 것들은 특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함수 마지막 예제 성적 입력받고 정렬할 때 사실은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썼죠. sort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학어예요, 역시. 그 리스트에 속해 있는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 어떤 모듈에 속해 있는 이렇게 뭔가에 belongs to 뭔가에 속해 있는 includ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점이라고 하는 예학어인데 저희가 아마 예학어 중에 점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필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없네요. 말로만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학어입니다. 얘는 어떤 예학어냐면 어디에 속해 있는 그래서 영어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elongs to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A 점 이러면 A에 속해 있는 함수. 뭐 A라고 하는 리스트죠. 리스트는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sort라고 하면 오름차순 점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sorted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내가 A라고 하는 리스트를 sorted라고 하는 함수에 넘겨서 그 결과를 특정 변수에다가 어, 저장을 해서 역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 내장함수예요. 내장함수. 그래서 문법이 약간 다르죠. sort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리스트 점 sort고요.
내장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sorted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안에 리스트를 인수로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용법이 다르죠. 여긴 점이 없죠? 요거를 꼭 주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sort라고 하는 함수가 노트에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sort와 sorted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각각을 여기에다가 써놔주시고 그 파이썬 쉘에서도 많이 연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어사인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리스트가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일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오른쪽에 쓰고 이 데이터를 어사인먼트 왼쪽 변수하겠다. 이 구조랑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 1이 3, 4, 5예요. 근데 리스트 1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에 2를 곱해가지고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에 3 곱하기 2는 6, 4 곱하기 2는 8,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리스트 안에서 엘리먼트들을 제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진 찍어 주시고요. 본인이 요 리스트를 만드실 때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퀘어 블랭킷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스퀘어 블랭킷에서 사용 방법이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최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엘리먼트들이 또 너무 많아요. 이러면은 포문과 같이 하이브리딩 시킴으로써 리스트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즈라던가 개수라던가 타입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확장할 때 조금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도록 코드를 작성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드리는 거는 좀 참고 삼아서 더 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여기에서 조건문이 붙는 리스트의 함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요 리스트라고 하는 거 안에 조건문이 이제 들어갈 때는 대체적으로 요런 in이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range, in 뒤에 이제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뒤에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는 거는 사실 요 자리에 3, 4, 5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트가 지금 당장 없어요. 그러면은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10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시키죠. 그리고 이 10개의 데이터 그죠? 중에서 포문을 돌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출력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연산자는 뭐냐 하면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0 나누기 2예요. 그러면은 뭘까요? 그게 나머지가 어, 0과 같으면은 출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딱 2로 딱딱딱 떨어지는 게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0, 2, 4, 6, 8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나머지 연산자로 저희가 연산자 파트에서 향후 또 다루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듈러스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내기 전에 먼저 일단 학생분들 역시 요 코드 이렇게 가리시고요. 요 코드 가리시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띵킹 측면에서 노트에다가 연락처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기능별로 어떻게 분해를 해가지고 그 기능이 예를 들면 일정한 패턴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 되면 패턴 인식, 즉 반복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요 문제에서의 핵심, 본질, 꼭 필요로 한 요소는 뭘까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한 흔적을 노트에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민한 흔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쭉 쓰셔서 알고리즘을 만드시고요. 알고리즘은 한글, 영어, 플로우 차트, 뭐 파이썬, 슈도코드 뭐 어느 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 필기하신 거 사진 찍으셔서 워드에 붙이시고 시간을 요거는 최소 그래도 10분 이상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멈추시고 요거를 수행을 하신 다음에 흔적 다 어디에 사진 찍어서 올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붙여놔 주시고 파이썬 코드도 다 코딩 작성하셔가지고 에러가 나면 이번에는 에러가 날 때도 워드에다 붙이시고 요런 에러가 났는데 내가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봤더니 그 다음 전후를 다 붙여주세요. 에러가 난 경우 그 다음에 해석을 스스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시도를 해서 어떻게 에러가 고쳐졌는지 요 정도를 해볼 만한 예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부터 그 다음에 에러를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 과정을 전후로 해서 워드 파일에다가 다 붙여놔 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메뉴가 처음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친구 리스트 출력, 추가, 삭제, 변경. 그죠? 뭔가 출력, 추가, 삭제, 변경, 종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어떤 걸 하겠냐고 메뉴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친구를 계속 추가를 해요. 뭔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뭐 5명만 친구를 추가해야지라고 하면서 누구누구 다 입력됐나? 출력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 이번엔 출력이 되고 친구 전화번호가 바뀌었네, 이름이 바뀌었네라고 하면서 변경도 가능하고 삭제도 할 수도 있고요. 종료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분해를 기능별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핵심도 있기 때문에 다음 오른쪽과 같이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출력을 여기 while문 안에서 해버렸는데 요거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빼주세요. 제가 일부러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만들지 않고 코드를 이렇게 통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학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요 보이는 요것을 사용자 정의 함수 최소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리고 메인 함수까지 해서 5개. 그래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플립트 러닝으로 많이 변경하시고 연습하셔서 완성을 해주세요. 네, 플립트 러닝입니다. 플립트 러닝. 아마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간 눈높이, 그 다음에 조금 기초부터 하셔야 되는 분들 하셔가지고 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위 예제를 사용자 정의 함수 5개로 만들고 특히 메인 함수에서 다른 함수들을 호출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세요. 자, 여기 1번이 되겠고요. 1번 플립트 러닝. 그리고 요게 이제 플립트 러닝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완성을 하면 요거는 이제 선택으로 놔둘게요. 요거까지 다 하시면 좋긴 한데 하신 분들은 이거 한 거는 워드 파일에다가 모든 사람 친구도 해야 되는 건 여기 의무고요. 선택까지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 부분까지 좀 더 노력해서 했다. 요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예제를 위 예제를 자유롭게 모듈 융통성 있게 하시면 돼요. 모듈 그 다음에 패키지 개수 제한 없이 또 분리하셔서 메인에서 바로 수행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임포트해서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결과 테스트 되도록 다각도에서 스스로 노력해 보신 흔적을 워드 파일에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위 예제를 사용자 정의 함수 5개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에서 다른 함수들을 호출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세요. 그래서 지난 영상의 함수 부분 예제에 이런 틀이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나머지 함수들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 꼭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요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데 교수님 그럼 이거 하게 되면 뭐 점수가 조금 더 있나요? 사실 의무는 무조건 이제 하셔야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되시면 제가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을 때 답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플러스 1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 작은 점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그 중간 기말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작은 점수지만 이제 차별성을 혹시나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이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점수지만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듈 패키지로 분리하시고 다양한 결과 테스트가 되도록 다각도에서 스스로 노력해 보신 흔적을 워드 파일에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에 대한 코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친구들이 이제 연락처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5명 이상이니까 이제 리스트를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Y를 돌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메뉴를 선택할 건지 물어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메뉴가 1, 2, 3, 4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출력, 2인 경우에는 이름을 입력하고 그 입력받은 것을 그 프렌즈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시키고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 리무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사람, 그 삭제하고 싶은 이름을 정확하게 넣으면 위치가 아니고 이름을 가지고 삭제를 하고요. 만약에 오타를 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if가 아닌 else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다. 이름을 정확하게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다른 뭐 포문을 바로 넣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다시 이 Y를 하나에 묶어서 친구 삭제 눌러서 들어가게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도 혹시 추가 이쪽에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메뉴 4 같은 경우는 변경하고 싶은 이름이죠.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변경하고 싶은 이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위치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어사인먼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 대부분의 코드는 앞서 설명드린 리스트에 관련된 5개 정도의 함수를 잘 논리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시고 조합하셔가지고 작성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요. 그 변경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 이름을 인덱스에다가 넣은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그 인덱스 위치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집어 넣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 줄, 그 다음에 두 줄, 세 줄인데요. 충분히 혼자서 많이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럴까? 파이썬 콘솔에서 먼저 리스트 조그만 거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되면 이 프로그램 이 문제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예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결과가 여기에서 그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다양한 학생들의 이름을 뭐 한글로도 넣어봐 주시면 좋고 영어로도 넣어봐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테스트 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스스로 이제 플립트 러닝을 하시면서 제 영상은 뭐 예를 들면 뭐 40분인데 플립트 러닝을 하시면은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다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플립트 러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플립트 러닝은 사실 그 동영상 이외의 시간에서 본인이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 시간을 딱 25분 이렇게 혹은 뭐 1시간 15분 이렇게 채우지 않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분들은 사실 제가 영상을 뭐 1시간짜리인데 플립트 러닝을 5분 만에 끝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20분 30분 걸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중간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오프라인 시간보다 좀 초과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그거보다 좀 작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융통성 있게 해주시고 수업 시간 이외에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하고 싶은 친구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개인 지도로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이썬 6장 리스트를 다 끝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리스트에 대해서 그 앞으로 다른 예제를 통해서 계속 접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로 리스트를 이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면서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그때그때 다시 조금씩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